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성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자, 벌써 2월에 옵션 만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자, 만기일만 되면은 다들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제가 볼 때 만기일 변동성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는 쉬어가는 구간이고 코스닥은 추세가 매우 좋은 구간인데요. 자, 간단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 3대 악재는 이제 글로벌 3대 악재가 되겠죠. 모두 다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긴축, 그리고 중국의 봉쇄,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전쟁만 불확실성이 있고 나머지 앞에 두 개는 완화가 되어가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제롬 파월의 성향을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이 크게 없으셨을 텐데, 자, 어떤 발언이 있었느냐? 결론은 이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목표한 구간까지 도달해야지만 우리 긴축을 멈추겠다라는 내용. 근데 이게 매파적인 발언이다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원래부터 중간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어제도 주식 밀키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뭐 아니면 도예요. 자, 2년 전으로 거슬러 가자고요. 이미 코로나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확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고용이 중요하다. 고용이 있어야 소비가 따르기 때문에 고용이 최대 고용까지 가야 하고 그 구간에서 잠깐만 터치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겠다. 그래서 2021년 9월부터 금리 인상하자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부터 연초에 2022년도에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니 폭풍 금리 인상을 해버리죠. 0.25%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 빅 스텝 바로바로 거쳐서 자이언트 스텝 0.75%를 4번이나 인상을 합니다. 선제적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한 것이죠. 자,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본인이 지금 나오는 지표가 잠깐 좋아지고 잠깐 안 좋아지는 것에 의해서 의견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목표한 곳 갈 때까지 그냥 매파적입니다. 그리고 도달을 하면 바로 언제 매파적이었냐는 듯이 반대 의견으로 해서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섭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매파적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매파적으로 나오느냐? 지표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고용 지표가 너무나도 좋게 나왔고 실업률은 54년 내 최저. 그리고 임금이 고액 임금자들이 임금이 올라가면은 또 이것 또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최저시급을 10,000원까지 올린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이전에 이미 물가는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임금이 강력하게 올라가면은 미국의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도 아니란 말이죠. 고액 연봉자들 대표적으로 뭐 프로그래머부터 시작해서 고액 연봉자들 일자리는 감소를 했고 그리고 계약직들이 늘어났다라는 게 세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임금 수준은 전체적으로 조금 다운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 수준이 다운되니까 원하는 만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요? 근로 시간을 늘려야겠죠. 조금 더 많은 근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 늘어나면 여가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돈 쓸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또 한 몫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은 아, 고용 지표가 좋지만 이렇게 임금이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런 고용 지표까지는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계약직 분들 같은 경우는 여름 되면요 다 사표 던지고 휴가 가십니다. 미국은 일자리가 많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냥 편안하게 사표 던지고 휴가 갔다가 2-3달 쉬고 다시 와요.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좀 독특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문화가 그런 거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 우려감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수급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은 외국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3,000대도 아니고 2,000 초중반대에서 있다? 너무나도 싼 구간이에요. 다이아몬드가 바닥에 이렇게 굴러다니니까 물건이 나오면은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주워 담고 있냐면요. 자,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4분기부터 해서 13조 7천억을 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예요. 13조 7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자, 지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수를 다시 한번 보면 올라간 거 있습니까? 언제부터예요? 작년 4분기면은 작년 4분기 여기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구간부터 해가지고 올라간 거 있습니까? 이 구간에도 매수, 이 구간에도 매수, 이 구간에도 매수. 그럼 결국 외국인들 수익 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익 본 거 없어요, 지금. 이 구간이 그냥 매집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 싸다. 박앤셀 구간이구나. 그냥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2,500까지, 2,600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매수를 했겠습니까? 외국인들은 자, 생각해 보세요. 13조 원을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받아줄 물량이 없으면은 지수가 20% 이상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지금 20% 이상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던질까요? 지금 던지면 다 손실인데요. 보세요. 7조 원 이상 매수해가지고 전저점까지 내려가는데 1조 7천억밖에 안 들었어요. 12월에. 전저점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서 던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외국인들은 최소한 2,000포인트 후반에서 3,000포인트 정도는 노려야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해요. 그래야 손실 없이 빠져나오고 약간의 수익이라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7조 원 넘는, 아니 13조 원 넘는 금액을 처리하려면 말이죠. 자, 올해만 해도 올해 1월 1일부터만 해도 7조 원이 넘는 금액, 2월 1일까지 해서 6조 5천억, 지금까지 7조 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자,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 봤더니 2조 5천억, 3일 동안 2조 5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설 연휴 끝나자마자도. 그리고 나서 1조 원 추가됐죠. 3조 5천억. 그리고 또 추가됐죠. 4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벌써 4조 원을 매수했고 올해만 7조 8천억, 7조 8,900억이니까 7조 9천억이죠. 거의 8조 원 수준을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 주머니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는 왜 안 올라갑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산다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주워 담고 있다라고 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버리고 황금 덩어리를 버리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나오는 물량을 받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끌어올리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하단에서는 주식을 이만큼 매집을 한 다음에 끌어올릴 때는 주식이 아닌 뭘로 올린다? 선물로 끌어올린다. 선물을 매수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이끌어내가지고 쫙 땡깁니다.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우리나라 코스피가 3배 이상 상승하고 지수가 600포인트대에서 2000포인트 넘어갔죠. 3배 이상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 2000포인트 넘었다고 폭죽 터뜨리고 할 때 그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로 끌어올려요. 2009년에는 안 그랬습니까? 벤버냉키의 유동성 장세 시대도 선물로 이렇게 끌어올렸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안 그랬습니까? 선물로 끌어올렸다. 물론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도 뭐 엄청나긴 했지만요. 선물을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게 기본이에요. 지수 끌어올릴 때 이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물량을 던질 때도 선물을 고평가시켜 놓고 선물을 쭉 끌어올려서 고평가시키는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을 사게 되는데 기관한테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개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어디서 설명드리냐?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매일매일 교육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온라인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개 무료 교육 여러분들 참여하세요. 제가 디테일하게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지만 좀 여유를 갖고 디테일하게 교육을 해드립니다. 참여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좋다. 그럼 오늘 만기일인데 변동성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느냐? 네, 저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만기 레인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등가권이 있고요. 현재 지수권이 있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는 2,500 초반 정도가 제한적이다. 왜냐?
자, 보시면은 자, 외국인들이 중심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 정도 가면은 2,500 한 초반 정도 가면은 옵션을 매도하고 있어요. 여기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급등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럼 제한적으로 기껏 해봐야 1%에서 1.5% 사이 전후 그 정도가 최대 목표치가 되고요. 그리고 장중에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해주는 거죠. 2,500 돌파 시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고요. 하단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등가권에서 약간 아래쪽까지는 내려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 2,400 중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래 매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매도 쌓아놓은 거 굳이 본인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면은 자, 오늘 개장하고 나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제한적인 구간에서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단은 내려가도 1%가 안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위쪽으로 올라가도 1.5% 안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지수권에서 움직이지 뭐 급등락이 연출되면서 막 어지러운 장세가 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수급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제한적으로만 움직일 거니까 좀 편안하게 시장 보셔도 돼요. 그리고 자, 만기일 날 잠깐 변동성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만기일 이후에는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정상화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추후에 나와도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위에 저항을 돌파해서 상반기 안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1분기 안에도 충분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1분기 안에 돌파를 못하면은 왜 돌파 못한다? 경기 침체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1분기 안에 돌파 못하면 외국인들이 싸게 더 많이 담고 싶어서 일부러 주가를 안 끌어올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반기에 이렇게 코스피가 못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수익을 추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 시장이 긴축, 전쟁, 봉쇄 이 미중 러에 붙잡혀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작년에도 저희 풍문으로 들었어. 그리고 요 주식 투시경 함께 하시면서 저희 돈줄 종목과 함께 하신 분들이야 그래도 계좌 방어하면서 우상향 되셨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누구나 한두 종목은 마이너스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수익 추구하셔야겠죠. 코스피가 막혀 있다라고 하면 움직이는 코스닥을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올해는 코스닥이 좋을 겁니다. 코스닥이 눌려있던 만큼 너무나도 바닥권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코스피가 이 정도 올라올 때까지 이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코스닥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성장주들 회복이 된다. 나스닥도 이렇게 밀려있어요. 코스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올해는 나스닥과 코스닥이 같이 동반해서 이 저항을 돌파하고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상승 초입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없다면 코스닥에 집중하시고요. 코스닥 종목 작아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저희 노란톡방에서 매일매일 교육해드리고 있죠. 저희 종목 검색기 종목. 나는 너무 빨라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돈줄 종목으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방법 항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셔야겠죠. 자, 입장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요 QR코드 있죠. 대시면은 링크가 뜹니다. 영어 링크 터치하고 4989 이 숫자 4989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바로 위에 있는 샵 3989 문자로 해서 샵 3989 번호에다가 이재선 돈줄 선생 이렇게 보내시면은 아무거나 보내셔도 됩니다. 이 시간 안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시면은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돈줄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교육 종목들 수익률 알아볼 시간이죠. 자, 우리 전설의 불기둥 핑거스토리 200% 넘는 수익률, 너무나도 단기간에 멋지게 수익률을 올려준 종목이다. 자, 그리고 올해 첫 전설의 불기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설의 불기둥 조건은 100% 수익률이죠. 자, 첫 번째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3%. 벌써 훌쩍 뛰어넘어서 핑거스토리의 수익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올해 새해 첫
가장 강력했던 로봇 테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삼성 테마라고 불릴 수도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으니 여러분 같이 관심 있게 보시자고요. 자, 그리고 로봇주 말씀드렸는데 로보스타가 바로 뒤이어서 82%, 그리고 리튬 관련주 당연히 보셔야겠죠. 자, 리튬 가격이 톤당 1억 원을 돌파하면서 하이드로 리튬, 금양, 어반 리튬, 미래 나노텍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핵심이 되고 있다. 거기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가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STO 관련해서도 움직이고 CES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이 중에서 제가 로봇 관련주의 뒤를 이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여러분 올해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CES의 핵심 화두 중 하나입니다 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유비케어를 1월 5일 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1월 5일 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도 우리 불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언제 포착이 되었느냐? 1월 말일 날. 딱 일주일 됐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 1월 31일 9시 6분에 이렇게 포착돼서 저희 귀염둥이 막내연구원이, 여러분 지금도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막내연구원이 인사드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인사 나누시고요. 막내연구원이 이렇게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언제? 매일매일 장중에, 오늘도 개장하면 막내연구원이 이렇게 검색기를 올려드릴 겁니다. 자, 포착되었죠? 어떻게 됐어요? 유비케어 6,670원 플러스 4.55%에 포착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당일날, 길게도 아닙니다. 이거 분봉 차트예요. 당일날 매수하고 살짝 이렇게 횡보하면서 쉬더니 결국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11.84, 하루 만에입니다. 당일날 11.84%의 멋진 수익률을 올렸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불기둥 검색기 너무나도 예술적이죠. 자, 이런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나는 오늘도 이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죠. 위에 샵 3989 번호 있죠. 이 샵 3989 번호로 해서 돈줄 선생 보내시거나 아니면 이재선, 이 시간에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립니다. 자, 이 유비케어를 우리 검색기를 통해서 31일 날 포착을 했다라고 하면 당일날에 11% 넘는 12%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들이 올리실 수 있었을 텐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올해 핵심화두로 이미 1월 5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1월 5일에 이미 5,000원도 안 되는 가격, 누가 봐도 바닥을 예쁘게 다지고 충분히 수식이 나온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문제는 계속 소외가 돼 있으면 어떡하느냐 정도가 문제예요. 그렇죠.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 타이밍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구간부터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5,000원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실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종목이 5,000원을 회복되면서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고 살포시 5,000원 구간을 지력 테스트를 할까 하다가 그 구간도 안 내려오고 바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바로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이 종목 7,500원 건드리고 살짝 휴식 취하고 있죠. 7,000원 회복되면 이거 또 돌파 시도할 거예요. 한 번, 두 번 건드리면 넘어갈 수도 있고요. 정부에서 이 원격 진료에 대해서 코로나 때 너무나도 우리가 힘들었었죠. 병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진료 쪽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 라이프 시멘틱스 등등 이런 기업들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합니까? 5,000원 이하의 저렴한 구간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네? 담으시면 난 언제 갈지 몰라서 이거를 그냥 담기에는 좀 부담돼 하시는 분들은 5,000원이 회복될 때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54.4%라는 멋진 수익률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 지금 바로 포착하셔야겠죠. 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오늘의 돈줄 포트폴리오 첫 번째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코로나 시즌 이후에 뉴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진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가 만나러 갈 수 없으니까 주변의 병원, 뭐 이비인후과를 비롯해서 병원에서 화상 통화를 통해서 목소리 그리고 안색 등등 확인을 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시작점에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발전을 해야겠죠. 자, 근데 무슨 의료기기 관련주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기업은 말이죠. 기존부터 환자 감시 장치 그리고 심장 제세동기 쪽으로 해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환자 감시 장치 같은 경우가 원격 진료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높게 받으면서 정부에서 테스트할 때마다 이 기업의 기술력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UH케어 원격 진료 쪽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핵심화두가 되는 종목 중 하나예요.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바닥권에서 한번 강력하게 치고 올라와서 이 상단 부분에 부딪히면서 저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항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저항 만들고 다시 한번 바닥 만들고 저항 만들고 바닥 만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 안에만 갇혀 있는 거,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다라서 해 박스권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종목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지지선 내려오면 5,000원 구간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면 되겠죠. 5,000원 초반 구간에서 매수. 지금 5,270원이니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상단은 어디예요? 6,000원 구간. 지금 관심을 가져도 15% 이상의 수익은 발생하겠죠. 만약에 이 종목이 저항이 6,000원을 돌파해서 위쪽으로 돌파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큰 수익률 그리고 7,000원 구간 정도까지만 가도 여러분 15%가 아니라 3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저항을 돌파 못했으니 그 다음 저항까지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 화두 그리고 글로벌 핵심 화두 중 하나라는 측면 그리고 이미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같이 시범 서비스를 했던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 40초짜리 쇼츠 영상 교육을 통해서 40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 갈 때 한 종목 볼 수 있어요. 40초면은. 올 때도 한 종목 볼 수 있습니다. 이 돈줄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점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교육 진행해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종목까지 우리 한번 달려보자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주입니다. 헬스케어 얘기 나오니까 바이오주도 한번 봐야겠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간암 1차 치료제 병용요법을 통해서 임상 3상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현재 19개월대로 가장 전체 생존 기간이 잘 나오면서 그래도 마의 20개월은 어렵지 않겠느냐, 한동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마의 20개월을 단숨에 돌파해서 22개월 넘게 이 기업이 달성을 했습니다. 자, 뭐 단독요법은 아니고 병용요법입니다. 항소제약의 캄렐리주맙과 이 기업의 리보세라는 치료제가 경구용 치료제예요. 항암제인데 특이하게 경구용 먹는 치료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가 경구용 표적항암제가 22개월 돌파를 했다. 20개월을 넘어갔다. FDA에서 사전 미팅을 했는데 프리-NDA에서 크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기업에서 올해 NDA를 신청해야겠죠. NDA 신청하겠습니다 하고 유상증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항소제약에서는 BLA를 신청하겠죠. 자, 그러면은 올해 NDA 신청합니다라는 말만 나오면은 주가는 다시 지난번 에스모 때 발표가 있고 초록 발표가 있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죠. 이 구간까지 가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임상에 그렇게 좋은 지표가 나왔다라는데 통계적 유의성을 갖췄다라고 하는데 왜 주가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왜 이 모양이라고 표현하는 정도가 걸맞을 정도로 많이 밀려 있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구간에서 30%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까지 내려왔을까요? 자, 이 기업은 이미 위암 3차 치료제로 2019년도
임상 3상을 마친 기업입니다. 근데 아직도 NDA 신청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1차 지표 전체 생존 기간이 통계적 유의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에스모에서 1차 지표가 대조군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였지 지표 자체는 우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2차 지표부터 시작해서 ORR, DCR 다 좋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각 기업들이 우리와 함께 합시다라고 해서 코빙턴 컨설팅이랑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그때 계약을 하고 유상증자를 했는데 아직도 신청을 안 했어요. 즉 지금 신뢰를 잃은 기업이에요. 신뢰를 찾는 건 간단합니다. 올해 NDA 신청만 하면 돼요. 근데 단독도 아니고 병용요법, 우군이 있죠. 든든한 우군, 항소제약이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올해 NDA 신청한다라는 얘기만 나오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원래 상승했던 원점까지 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렴하게 금덩이로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으니 우리는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종목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매매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 궁금하신 분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시고 위로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의 핵심 화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수급이 좋고 자금이 쏠리는 섹터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야 올해는 여러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삼성전자 대기업, 현대차 대기업, 이렇게 대기업만 매매한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긴 합니다. 안전한데 수급은 좋아도 지금 잘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움직이는 돈이, 현금이 흘러가는 섹터들로 집중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어느 쪽이죠? 자, 위메이드 맥스. 게임주 계열 쪽으로 볼 수 있고요. NFT 계열로도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NFT 다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XR 기기 쪽까지도 가고 컨텐츠주하고도 연결돼서 다 같이 이렇게 모인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게임 쪽이 대표적으로 NFT에 연계가 되고 있고, 이 게임 쪽이 또 어디예요? 메타버스. 기존에 우리 VR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VR 게임관도 따로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그리고 이게 콘텐츠랑 연결이 되죠. 콘텐츠. 웹툰, 웹소설, 그리고 드라마, 영화 쪽이 IP를 가진 쪽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게임이 이렇게 연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가 다 연결되는 연결고리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몰릴 수 있는 전체적인 종합 콘텐츠 쪽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분야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00원 구간에서 포착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메이드 맥스는 10,000원 구간에서 포착하고 나서 며칠 되지도 않아서 불기둥 하나 세워주죠. 거래량 실어서 멋지게 올라와 주고,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휴식 구간, 수익 구간에서 횡보를 하죠.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열흘 정도 횡보하고 추가 상승,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추가 상승, 그리고 나서 급등. 단기 급등이 나면 어떻게 한다? 한 번 정도는 상승이 정체될 때 수익을 챙겨놓고 본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 오늘도 아마 들으실 겁니다. 저희 막내원건이 급등하다가 상승이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미련 없이 컷 하고 항상 말씀드려요.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어렵다? 매도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만 입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매도 타이밍, 언제 컷 해야 되는지 쉽게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 콘텐츠랑 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아주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엔터 콘텐츠 사업 중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메이드 맥스가 이렇게 47.62% 수익 난 것처럼 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SM. SM 하니까 눈치 탁 채셨을 거예요. 아,
그동안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카카오에서 SM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릴 겁니다. 네, 충분히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63,400원에서 매수 포착을 해드린 이후에 이 종목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자, 카카오의 공시입니다. 다트에 가면 다 나와 있죠. SM 엔터테인먼트 쪽에 지분을 취득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 돼요. 본문에 보시면은 요거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 복잡하시잖아요. 어려우니까. 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123만 주를 샀다는 거예요. 123만 주를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발행가액은 9만 1,000원에 샀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123만 주를 9만 1,000원에 사면은 이렇게 1,120억 가까운 금액으로 1,119억대를 이렇게 나왔다. 투자 금액이 다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전환사채. 기존에 CB 물량이 있어서 이 전환사채로 해서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취득 가능한 수는 그래서 얼마예요? 114만 주다. 114만 주다. 그럼 어떻게 돼요? 237만 주죠. 총 237만 주를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92,300원. 그럼 평균 내면은 92,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만큼이 취득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해석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자, 이틀 전에 여러분 이 99,000원대에 있던 이 SM이 공시가 딱 나오자마자 훅 내려갑니다. 왜 흔들려요? 이 아래 8만 원대는 너무나도 싸게 내려온 구간이고요. 9만 원 초반까지 내려온 게 왜 그래요? 카카오에서 취득한 금액이 91,000원, 92,000원 초반이라서 92,000원이 안 되니까 그 아래로 주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92,000원 아래에서 우리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단순하게 숫자만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왔죠. 네. 7만 원 중반에서 10만 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2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같이 나온 겁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을 순수하게 저 공시가 안 좋은 악재성 이슈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가 9.05% 그냥 9%라고 하겠습니다. 9% 지분을 취득해서 2대 주주에 올라 있죠. 자, 최대 주주는 이수만 프로듀서고 2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자, 카카오가 지금 2천억을 넘게 투자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카카오가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6천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카카오엔터가. 6천억을 지원받았고 지금 9%를 취득하면서 2천억 넘게 취득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한 3,800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죠. 3,800억으로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을 다 인수한다?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2배가 된다라고 했죠. 지분의 2배가. 같은 가격에 인수를 해도 2배가 되려면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지 않습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한 30%만 붙여줘도 30%만 붙여줘도 지금 12만 원, 13만 원대에 사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에 사야 될 수도 있고요. 30%만 붙여도 12, 13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10만 원 구간에 있으니까 그럼 13만 원 정도가 돼야겠죠. 주가가 상승하면 더 프리미엄을 붙여야 될 거고요. 그럼 카카오에서 꼭 인수를 해야 되느냐? 글쎄요. 저는 이렇게 만족해도 이렇게만 있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카카오에서 2대 주주로만 머물러도 되고 비싸지 않다라고 하면 살 텐데 지금까지도 비싸게 넘기려고 혹은 지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수만 프로듀서가. 그러면은 기존에 같이 경쟁 구도로 나왔던 CJ라던가 아니면은 네이버 같은 쪽에다가 지분을 이쪽에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최대 주주가 뭐 CJ나 네이버가 되고 2대 주주가 카카오가 되죠.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결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YG나 하이브 같은 엔터사하고 이미 협업이 되어 있죠. 협업이 되어 있잖아요. 제페토 들어가면은 블랙핑크 있고 하지 않습니까? 협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J 쪽을 조금 더 무겁게 점치는 전망이 기존에 나왔었습니다. 카카오가 6천억을
지원받기 전까지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가설대로 해서 CJ가 최대 주주가 된다라고 하면 CJ E&M이 될 거고요. CJ 쪽에서 사우디 문화부하고 연계가 돼 있고 카카오엔터는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투자를 했죠. 굉장히 사우디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카카오와 CJ가 아직까지는 소설이지만 사우디와 연계해서 사우디의 문화를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라는 전망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전망이고 아직은 소설일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가설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카카오가 나머지를 인수를 해야 되느냐 해서 최대 주주가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예 SM을 인수해서 SM을 놔두는 게 아니라 카카오엔터랑 합병을 하는 거죠. 그 카카오엔터를 SM에 종속시키던 둘을 합병해서 하나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분이 30%는 넘어야 되니까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을 인수해야 되는 거고 꼭 그럴 의지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2대 주주로 남아도 카카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엔터 콘텐츠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렸고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식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함께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교육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해드리고 노란톡방에 계시면 저희가 또 온라인 교육도 무료로 공개 방송 해드립니다. 공개 방송도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한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엔터 콘텐츠 쪽으로 해서 우리가 관심주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일부러 안 올리고 있고 코스닥도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살포시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코스닥이 계속 연속적으로 부부를 뿜고 있는데 자금이 조금은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잠깐 쉬었는데 다시 로봇 관련주로 이동을 할지 아니면 최근에 잠깐씩 꿈틀대는 좀 독특한 업종이 있는데 네옴시티나 이런 쪽 관련주들이 은근슬쩍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자금이 다 쏠린 건 아니고 일부 자금만 들어가서 우리 속된 표현으로 이제 간을 봤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살짝만 들어보는 요 종목 한번 들어볼까 하고 쓱 이렇게 들어보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보면서 좀 큰 종목들보다는 조금 작은 종목들을 통해서 대신 비중은 좀 적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작은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률을 좀 보충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스페셜포스 때부터 유명해져서 스페셜포스 VR로 해서 메타버스 세계관을 들어왔고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디지털 치료제 쪽을 진출한다라고 선언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썩 신통하진 못해요. 디지털 치료제 얘기 나올 때 한번 쓱 올랐다가 다시 한번 1,000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1,000원까지만 가도 거의 1,000원 돌파 시도만 해도 한 20% 됩니다. 20% 되고 만약에 돌파를 해서 한번 이렇게 강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어마어마하게 뭐 다음 저항 보지 않더라도 1,000원만 회복해서 다음 저항까지만 가도 여러분들이 거의 한 40% 가까운 수익, 35, 4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다. 너무나도 싸게 나와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그리고 금덩이 같은 종목이다. 물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당장 그렇게 엄청난 기대감이 없으니까 단기로만 볼 거예요. 스윙 트레이딩 정도로만 보실 거고 계속 끌고 갈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뭐 3일에서 길어야 한 2주 안쪽으로 해서 정리를 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지금 방송 끝나고 저희 노란톡방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돈줄 포트폴리오 네 번째 종목도 한번 만나봐야겠죠. 자, 우리가 카카오와 SM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엔터주를 빼놓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재밌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종목이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준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이 재밌는 관계를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요 교육 차원에서 알고 계세요. 자, 지금 이 드리머스 컴퍼니, 드리머스까지만 쓸게요.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기업은 어디 계열이냐? SK 계열이에요. SK텔레콤의 계열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가져온 이 네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입니다. 계열사입니다. 자, 그래서 SK와 드리머스 컴퍼니 얘기하면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좋은 게
둘이 서로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서로 지분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드리머스 컴퍼니 들어가서 여러분 확인하시면요. 최대 주주가 SK텔레콤이고요. 2대 주주가 SM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요. 최대 주주는 SM 엔터인데 2대 주주가 SK텔레콤일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종목이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저께 이미 한 차례 급등 흐름이 나오다가 공시 나오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3,500원 돌파 시도하는 과정에서 거래량 폭발시켜가지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휴식이 나왔다? 그럼 지금 구간도 저는 싸다라고 봅니다. 3,500원만 유지해주면 되고요. 3,500원 흔들기 나와도 다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 기업이 4,000원까지 간다? 4,000원까지만 가도 여러분들 적지 않은 수익률이 될 거고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번 이슈를 통해서 SM 본주가 10만 원을 넘어가고 달리기 시작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000원을 넘어서 또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그동안 SM이 올라온 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4,000원까지 가도 제자리밖에 안 돼요. 진짜 상승은 여기서부터 4,000원을 넘어가면서부터인데 넘어가기 시작한다? 여러분 생각보다 거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성향이 강한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매매 타임, 대응 전략 지금 방송이 끝나고 바로 쇼츠 영상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서 공개해 드린다? 노란톡에서 지금 카메라 어플 켜고 오시면 되겠죠. 자세한 사항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서두에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코스피에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외국인 핵심 수급주 중에 방산주 있다. 그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8만 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8만 원이 돈줄 체크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구간만 유지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유지된 이후에 한 번 더 점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방산주라고 적어놨는데 방산만 하는 게 아니죠. 이름만 보면은 에어로스페이스 아닙니까? 이름만 보면 뭐예요? 우주항공이죠. 네. 우주항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심지어 방산 쪽도 기업 하나그룹에서 방산 사업 부분을 이렇게 따로 분산돼 있던 걸 모아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주항공의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 그리고 방산 쪽으로 K9 자주포, 레드백 방산 쪽으로도 아주 나이스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작년에 러시아에서 전쟁이 나오자마자 폴란드에서 무기 수입을 대거해가면서 세계 4대 방산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죠. 자, 뭐 천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사업을 보이고 있어요. 우주항공 쪽은 누리호 세계 7번째로 우주항공에 성공을 했고 연이어서 달 탐사선까지 착륙을 시켰습니다. 아르테미스에서도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셔야 되고 또한 올해 원앱이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원앱까지도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주항공 산업이 다시 한번 또 활발하게 또 여러분들 곁을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를 따뜻하게 달궈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항공, 방산. 자, 그리고 우주항공 하면 또 연계되는 게 지금 도시항공 모빌리티, UAM 관련주로도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기업 같습니다, 여러분. 기업 자체에서도 이렇게 밀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8만 원 돌파에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수급 좋고요.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뭐가 걱정됩니까? 외국인들 벌써 400만 주 중반대, 440만 주, 450만 주를 매수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이렇게 방산 쪽을 수출을 하고 우주항공에 성공하고 그 기술력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가져왔고 입찰해서 성공했죠.
카이가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기술을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기술 이전 받고, 그리고 카이,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수하느냐, LIG 넥슨에서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인수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거 너무 싼 기업인 거예요. 미래가 너무 창창하고 한국에서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없는데 이렇게 싸게 나와 있다? 담아야죠. 담아야죠. 대신 우리나라가 주주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카운트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과는 그냥 담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데 왜 안 담느냐라는 거죠. 그래프만 봐도 아시겠죠?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살짝 쉬었다가 어떻게 돼요? 1월부터 해서 다시 사고 있습니다. 다시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수는 멈춰있는데 이 기업은 올라가고 있죠. 저항을 돌파하고 있죠. 작년 주도주였는데 올해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줄 체크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8만 원 선 여전히 이 구간만 유지되면 돼요. 올라가다가 뭐 갑자기 이렇게 쉰다? 괜찮습니다. 8만 원만 유지해주면 돼요. 흔들기는 괜찮아요. 이렇게 살짝 이탈하는 척하고 회복되고 이런 트랩 교육해드렸죠, 작년에. 이 트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노란통 입장하시면 저희가 교육해드릴게요. 자, 이 트랩을 아셔야 돼요.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누구나 차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HTS만 켜면 볼 수 있죠. 여기가 지지선이라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지지선 이탈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물량을 뺏어서 본인들이 담고 고의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런 함정, 덫을 만드는 걸 트랩이다 라고 알려드렸는데 디테일한 교육은 저희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노란톡 입장하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예시를 가지고 해드릴게요. 작년 봄부터 계속 해드렸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교육자료 보면서 설명 들으시면 아주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돈줄 체크 8만 원만 유지해주면 된다. 지금도 추세를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5번째 돈줄 종목 맛만 보고 가자고요. 디테일한 대응 전략 그리고 매매 타이밍은 방송 끝나고 지금 요 방송 끝나고 바로 노란톡에 강의 자료 오늘 이 PPT 강의 자료 다 올려드릴 거고요. 종목들은 다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타이밍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째 종목은 방산주. 제가 오늘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조금 작은 종목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시장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자금이 순환할 때 잠깐씩 들어갔다가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들 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고 방산주가 테마를 이룰 때 대장으로 움직여요. 가장 변동성이 강합니다. 지금 바닥권을 갖추고 나서 여기 구간을 지금 5,600원 구간을 살포시 회복하면서 진력 테스트하고 있죠. 이 구간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가져왔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 잠시 후에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로 노란톡 입장하시기 바랍니다.